안녕하세요, 비밀이야입니다. 오늘 소개할 곳은 청담동에 위치한 프렌치 레스토랑 강민철 레스토랑입니다. 미쉐린 원스타를 받은 강민철 레스토랑은 테이블 3개의 작은 곳이지만 아늑한 인테리어나 화려한 집기, 방대한 와인 리스트와 안정적인 서비스까지 좋은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파리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온 강민철 셰프가 본인의 이름을 걸고 하는 이곳은 시각적으로 워낙에 깊은 인상을 주는 곳이다 보니 음식의 맛은 상대적으로 호불호가 좀 있는 편이었는데요. 최근에 음식이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많아 얼마 전 점심때 방문했다 너무 만족스러워서 저녁 때 다시 찾았습니다. 기대했지만 기대를 충분히 만족시켜줬던 강민철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오늘 그 청담동에 있는 레스토랑 강민철 레스토랑을 방문했고, 강민철은 셰프님 이름이에요. 셰프님은 저도 뭐 경력을 다 하는 건 아닌데 뭐 프랑스 파리에서 요리 공부를 하고 뭐 식당들 여러 곳에서 일하다 왔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피에르 가니에르에 오래 있으셨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서 스타일을 보면 피에르 가니에르가 원래 한 코스에 되게 여러 가지 접시를 내는 다양한 음식을 내는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스타일이 여기서 좀 엿보입니다. 자, 와인 페어링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8잔, 5잔이 있습니다. 근데 가격이 차이가 이렇게밖에 안 나는 걸 8잔을 시키라는 얘기죠. 샴페인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게 좀 독특하고, 사실 생각보다 되게 좋은 리스트입니다. 원래 이런 따뜻한 꼼뜨드 샴페인 같은 경우가 페어링에 나오는 경우가 현지 가서도 거의 없어요. 여기가 지금 사실 테이블 3개인 레스토랑 치고 와인 리스트도 되게 좋은 편이고, 근데 사실 여기 테이블 3개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내년에 이전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규모가 좀 더 크게 오픈을 하겠죠. 오크 숙성 한 5% 정도 사용을 해서 기본적으로 약간 인스피레이션한 느낌의 캐릭터도 가지고 있고, 워낙 구조감도 좋은 스타일의 샴페인이어서 그냥 드시기에도 괜찮고, 다음에 드실 이제 타르트 계열의 안주 옵션 이렇게 드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는 지금 레스토랑이 기물들이 다 이때 좋은 편인데, 이제 프랑스 바카라잔이라든지 베르나르도 접시, 크리스토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합니다. 맛있다. 첫 번째 샴페인은 따틴저의 꼼뜨드 샴페인이라고, 블랑 드 블랑 샤도네이 100%로 만드는 거고, 제가 뭐 비교적 좋아하는 샴페인 중에 하나고, 따틴저에서 나오는 제일 좋은 샴페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울 내에서, 한국에서 보면 그래도 비교적 클래식한 프렌치에 가깝다. 사실 클래식은 아니고 모던한 프렌치지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안주부십니다. 네. 가장 앞쪽에 볼 위쪽에는 이제 원형 페스츄리입니다. 페스츄리 안쪽에는 브리치즈와 코파햄이라고 해서 돼지 어깨 부위에 햄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페스츄리 양쪽으로 파슬리 칩과 피스타치오가 붙어 있고요. 그 위쪽으로 투명색 이제 요 잔 안에는 샴페인 무스고요. 그 안에 캐비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바로 우측에 나무 모양의 요거 빵입니다. 저희가 이제 샐러리로 만든 빵이고요. 질소 넣어서 만든 빵이고, 요 빵을 이제 들어서 바로 우측에 있는 소스에 찍어서 드시면 되고요. 요거는 소금과 후추를 곁들인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저희 타르트가 총 3개인데, 여기 2개 중에 동그랗게 보이시는 게 부케도산 우니와 관자, 그리고 널쩍하게 보이시는 게 블랙 트러플을 곁들인 부제으라고 부르는데, 이거 치즈 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안에 블랙 트러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야채를 이용한 타르트인데, 안에 스노우필, 레디쉬, 주키니의 야채가 있고요. 치즈로 마무리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약간 무장해제가 되는 게, 공간 자체가 되게 좋기도 하고,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뭐 화려하기도 하고 아늑하기도 하고, 근데 기물 자체가 받쳐주다 보니까 시작부터 뭐 안 좋은 얘기가 나오기가 되게 힘든 것 같아요. 먹어보기 전에 기본적으로 좋은 마음가짐으로 기분 좋게 시작을 한다. 이것도 되게 다이닝에서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자, 샴페인 소스에 캐비아 먹어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안 달고 약간 짭조름한 캐비아 맛이 조금 돋보이게 만든 그런 요리입니다. 이렇게 찍어 먹으라고. 네. 올리브오일 퀄리티가 대단하네요. 그냥 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올리브 오일이 중요하네요. 치즈로 만든 구제인데, 이게 되게 클래식 프렌치에서 아뮤주로 많이 나오는 그런 조그만 뭐 빵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보케도 성게와 그다음에 가리비 타르트입니다. 야채 타르트는 진짜 상큼하네요. 약간 실 정도. 아니야, 그러니까 왜 마지막에 먹으라고 했는지 알 것 같아요. 이거 르와르 지방에서 나오는 쌍세르의 한 종류입니다. 하도 많이 먹어서 여러분들 많이 하시는데 뉴질랜드 스톤베이 소비뇽 블랑 똑같은 와인이죠, 사실 품종은. 근데 사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맛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가격도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고 품종이 같다고 절대 같은 와인과 같은 맛이 나지 않아요. 이거는 소비뇽 블랑이 거의 정점에 가깝게 있는 와인이다. 이번 요리는 이제 도미로 준비했습니다. 허브에 염장한 도미이고요. 접시 중앙에 야채 롤 하나 있습니다. 안에 파프리카, 라디치오, 주키니의 야채가 있고 겉을 이제 흰 무로 감쌌습니다. 중간중간 보이시는 노란 색깔 젤리는 샤프란이라고 하는 향신료로 만든 상큼한 젤리에 검은색 동그랗게 보이시는 게 캐비어인데 압착해서 만든 캐비어입니다. 쫄깃한 느낌이 있으실 수 있고요. 저희 도미 2점 준비해드려서 한 점은 중앙에 있는 야채 롤과 드시고 한 점은 좌측에 있는 키위와 함께 드시면 됩니다. 제가 솔직히 말하면 지금 와인 페어링이 8잔에 거의 30만 원이에요. 그러면 한 잔에 3만 얼마라고 하면 페어링이 좀 비싸다 지금 생각들을 하실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보기에 솔직히 이런 생각 살짝 들어요. 평소에도 이 페어링으로 나갈까? 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리스트가 좋습니다. 그 레스토랑들 신경을 많이 쓰긴 하는데 오늘 좀 특별히 또 좋은 느낌이 있어요. 메론을 이용한 메론 스시로 준비했습니다. 부드러운 식감의 메론과 함께 프랑스산 루세트라 등급의 캐비어, 양 옆으로 감태를 올려드렸고요. 이걸 반 잘라 먹으라고? 어? 이걸 어떻게 잘라? 안에 또 하몽이 들어갔다. 기분 좋을 때가 맛있는 걸 아는 거 맛있는 거 먹을 때도 좋은데 처음 보는 조합이고 맛있는 거 잘 모르는데 맛있게 먹을 때 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되게 기분 좋은 음식이었어요. 이번에는 이제 클리니오 마치 네. 샤르도네 준비를 해드렸고 이번 요리는 이제 까르비네로라고 하는 스페인산 붉은 요리, 붉은 새우 요리로 준비해드렸습니다. 저희 소스는 이제 랍스터의 껍질과 내장 오랜 시간 끓여서 만든 비스킷 소스로 준비해드렸고요. 새우 옆쪽에는 북해도산 우니 그리고 채소는 펜넬로 준비해드렸고 사랑초라고 하는 잎을 올려서 마무리했습니다. 누가 그러더라고, 까라비네로가 그렇게 맛있냐. 한국에서 먹어봤더니 그 정도 아니더라. 냉동 먹으니까 그렇지 가서 생 먹어봐야 얼마나 맛있는데 한국에는 생이 안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론 그래요. 네. 비스킷 소스에 샐러리 그리고 성게입니다. 까라비네로 새우의 특징이 살도 맛있는데 대가리 쪽에 있는 내장하고 이런 게 맛있어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비어 있잖아. 이게 지금 그래서 소스에 모든 게 들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스를 듬뿍 떠서 이렇게 같이 먹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저의 좀 고질적인 문제인데 어떤 음식을 먹으면 똑같은 재료로 먹었던 최고의 음식들이 머릿속을 스치고 지나가요. 그냥 까라비네로로 먹었던 맛있었던 요리들 이런 게 스치고 지나가니까 비교가 자꾸 돼요. 제가 뭐 여기 맛이 없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생각나게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한다는 얘기예요. 빵을 또 브리오시를 줬어요. 다른 거보다 뭐 버터리하고 고소한 맛이 강하죠. 이걸 손으로 이제 약간 버터리한 거 먹었으니까 여기서 물티슈라든지 아니면 핑거볼 같은 걸 주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피노누아가 추가된 샴페인 준비해드리겠습니다. 히카마라고 이제 멕시코에서는 약간 감자과로 분류가 되는데 콩과라고도 써있기도 하고요. 근데 실제로 제가 테스팅을 해보니까 약간 배랑 감자 약간 중간 texture, 단맛도 굉장히 좋고 식감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 구워서도 같이 생선이랑 같이 준비해드릴 예정이어서 드시기 전에 한번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준비해드렸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재배된 거죠? 신기하네. 이번에는 생선입니다. 생선은 광어로 준비해드렸고요. 저희 아까 보셨던 이제 히카마를 저희가 구워서 올려드렸고요. 생선 위쪽에는 연어알인데 이거는 이제 가스오부시에 마리네이드한 연어알로 올려드렸고 소스는 이제 이거 사바용 소스입니다. 광어의 모습은 안 보이고 위에는 아까 본 히카마라는 그 뭐 감자 비슷한 야채 있고 아니 멕시코에서 난다는 이거를 제주도에 누가 가져와서 키웠다는 것 자체가
왜 감자 플러스 배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진짜 먹어보지 않은 맛과 식감이네. 막상 광어는 한 점이네. 요런 느낌이니까 로제를 페어링한 것 같아요. 잘했네. 화이트라고 했으면은 음식이 너무 묵직했을 것 같고, 그냥 샴페인보다 이렇게 로제를 한 게 저희가 가을 새롭게 준비해드린 디시인데 레기임이라고 해서 야채 디시, 단호박 퓨레와 단호박이 베이스가 된 요리고, 레곰이라고 하는 게 이제 프랑스어로 야채를 얘기하는데, 단호박을 주제로 한 여러 가지 야채가 들어간 요리입니다. 뭐 야채니까 뭐 더 이상 설명이나 감상은 생략하겠습니다. 로메인의 산초가 채소 위로 저희가 수제로 만든 라임 샤베트입니다. 다음 드실 돼지 요리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맛있겠다. 이거는 이제 제주산 흑돼지입니다. 부위는 뼈 등심 부위로 저희가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와인 자체 산도도 굉장히 좀 좋은 편이고 구조감, 탄닌감도 되게 좀 느껴지는 스타일의 좀. 너무 예쁘다. 이번에는 아까 보셨던 그 제주산 흑돼지를 얇게 슬라이스해서 올려드렸고요. 메인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돼지고기입니다. 그 뼈 등심 쪽의 돼지고기를 베리류의 이런 다양한 소스들과 같이 냈습니다. 이거 맛있겠다. 맛있다. 소스도 되게 개성 있고 좋은데 미친 맛까지는 아니야. 새로운 맛. 와인 괜찮네. 역시 부르고뉴. 저희 이제 다음 드실 요리가 캐비어를 이용한 비빔밥 요리인데, 거기 위에 이제 가니쉬로 올려드릴 요리를 제가 소개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좀 조리 방식이 특이한데 파피오트라고 해서 이제 종이에 감싸진 요리를 뜻하고요. 안에 들은 내용물은 이제 자연산 송이 그리고 껍질을 깐 호두를 이제 저희가 타임과 뭐 로즈마리로 이제 안에서 익혔습니다. 그리고 특히 호두 같은 경우에는 껍질에서 쓴맛이 나오기 때문에 닦아서 이제 준비를 해드릴 거고요. 캐비어 비빔밥 위에 가니쉬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냥 캐비어 비빔밥이 뭐가 나오나 했더니 프렌치적인 요소를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와인 자체가 이제 레드 사이에 좀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프레시한 샴페인을 준비해드렸고, 이거 봤어. 보통 이렇게 뭐 흘리면 테이블보 같은 거 넣어두는데, 이렇게 작은 요걸 가져다 주는 게 되게 좋은 센스 있는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캐비어를 이용한 비빔밥 요리 준비해드렸고요. 밥은 이제 자연산 송이로 지은 밥이고요. 그 위로 이제 캐비어 올려드렸고, 고명은 말린 자연산 송이, 계란 흰자, 당근, 주키니, 양파, 그리고 표고버섯 있습니다. 계란 노른자 터뜨려서 다 같이 비벼서 드시면 되고요. 드라이 에이징한 채끝 등심 부위 2점, 그리고 아까 보셨던 껍질을 깐 호두, 중앙에는 시금치 튀김 위로 치즈 소스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우측에는 이거는 흙의 느낌을 좀 표현한 건데, 실제로는 이제 블랙 올리브 파우더 속에 아까 보셨던 자연산 송이를 꼬치 형태로 저희가 준비해드려서 꼬치만 들어서 드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밥 위로 트러플 한번 갈아드릴게요. 자, 이제 메인 중에 하나 캐비어 비빔밥이 나왔습니다. 한 텀에 되게 다양한 걸 이렇게 주는 게 피에르 가니의 스타일입니다. 역시 대한항공 비빔밥보다는 프랑스 황실에서 사용한 음식기 돌려드릴게요. 항상 보르도 와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보르도에서 공부를 해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뭘 좋아하냐고 물으면 저는 늘 레오빌 라스카스 얘기 되게 많이 해요. 네, 레오빌 라스카스 진짜 좋아하고, 그 다음에 생테스테프에는 몽로즈 좋아합니다. 레오빌 라스카스 82, 86, 90, 96, 00, 그 뒤에는 안 먹어봤어요. 그 다음에 몽로즈는 무조건 90입니다. 몽로즈 90 끝나요. 그냥 끝장난다. 안심에 저희 뿌려드릴 소스는 주드보 소스입니다. 이제 스페인 블랙 트러플, 그리고 퓨레는 셀러리 아크르입니다. 특히 우측 고기 바로 옆에 검은 색깔 요거 버섯인데, 이제 까치버섯이라고 해서 육즙도 아주 풍부하고 고기의 식감이 나는 버섯 같이 올려드렸고요. 좌측 고기 옆에 마늘이 하나 있습니다. 요거는 캔디 갈릭이라고 해서 캐러멜라이징한 마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위쪽에 꽃 모양의 요 화관은 오징어 먹물로 만든 바삭바삭한 퓨일이라서 고기 드실 때 깨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와인 좋습니다. 3등급 와인이긴 한데 잘 익었네요. 식후에 드실 수 있는 저희 디제스티브 카트 카페인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약간 초콜릿이한 느낌의 캐릭터로.
그래서 얘네 이제 역사상 가장 좋은 빈티지가 01 빈티지인데 일화가 하나 있어요. 춘천에 세계주류 마켓을 갔는데 01 빈티지가 갑자기 거기 뭐 잔뜩 있는 거예요. 가격이 안 적혀 있어. 이게 있으면 한국에 있기가 쉽지 않은 건데 다음날 전화를 했는데도 아직 가격이 모르겠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또 누구 통해서 알아봐서 물어보니까 가격이 나왔는데 좋더라고요. 해외 시세에 비해서. 그래서 제가 그냥 당시에 있는 거 다 샀어요. 메인 디저트는 익힌 컬리플라워 겉에 바닐라 빈과 화이트 초콜릿이 묻어 있고요. 겉에는 시소, 그리고 아래쪽에는 이제 크럼블과 그리고 이제 오렌지 마멀레이드 같이 있습니다. 컬리플라워를 잘라서 크럼블과 함께 떠서 드시면 되고요. 좌측에는 까눌레, 그리고 중앙에는 무화과인데 그 위로 매실게를 같이 올렸습니다. 우측에 동그란 접시 안에는 샤인머스켓 샐러드가 아래쪽에 있고요. 그 위로 질소 넣어서 시원하게 만든 코코넛 아이스 칩이 있습니다. 디저트도 한꺼번에 여러 개 깔아주는 게 역시 피에르간의 스타일이고 이 정도 놔줘야죠. 뭐 이 정도 식사를 했으면. 멜보아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위스키, 엘리제 공연 실제로 들어가는 위스키. 자, 이거는 프랑스 위스키라고 하니까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 위스키는 잘 몰라요. 뭐 와인도 모르는데 위스키는 더 몰라. 근데 뭐 내가 아는 위스키는 뭐 발렌타인, 시바스 리갈 뭐 이제 싹 이렇게 넣어서 가고 싶었지만 체면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까눌레는 프랑스 보르도 지방의 디저트입니다. 그 동네 가면 진짜 다 이거 팔아요. 디저트도 되게 맛있습니다. 지금 약간 크런키한 식감도 있고 그 다음에 화이트 초콜릿에 오는 단맛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식감이 중첩되어 있는 맛도 있고 마음에 듭니다. 전형적이지 않은 디저트예요. 너무나 만족스러운 저녁 식사여서 유일한 아쉬움이 있다면 워낙에 작은 공간이라 예약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는데요. 내년에 이전할 계획이 있다고 하니 더 많은 분들께 프렌치를 소개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Thank you.